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 분위기가 또 그새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오늘 이슈 체크를 좀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12월 CPI 금융주 어닝 서프라이즈 미 환호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 사실 지난주만 해도 조금 우려랄지 이런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선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그리고 금융주를 필두로 어닝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CPI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추이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 큰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2.4% 저점을 찍고 나서 2.9%까지 올랐는데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이제 만약에 1월 달 CPI가 3%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은 괜찮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금리라든지 어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WTI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WTI가 8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뭐 8개월 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이제 80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WTI 추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골디락스 장세에서는 유가가 상승하는 게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라 있느냐 보니까 미국 내 한파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재고 감소가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계속해서 뭐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테마가 뭘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저는 비트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 차트를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하단이 9만 달러고요. 박스권 상단이 10만 달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소폭 실시간으로 보니까 9만 9천 달러 정도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좋게 보고 있냐 하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아주 그 뭐 100개 이상의 그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박스권, 그동안에 뭐, AI나 또는 뭐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 로봇,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박스권 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할 테마는 비트코인이 가장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간접 투자라도 비트코인 정도의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뭐 원유라든지 이런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주셨고 우선 지금 유망하게 보는 쪽은 비트코인 쪽이다. 특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취임식 그날만큼은 독재자처럼 하겠다 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내각 이후에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정책이 나올지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이 관련주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 바로 살펴볼까요? 네, 비트코인 살펴보기 전에 오늘 그 TSMC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 전인데요. 벌써 5.3%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22달러가 신고가인데
지금 한 방에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들으셨으니까 생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TSMC가 세계 파운드리의 독보적인 최강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TSMC의 실적 덕분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AMD라든지 엔비디아 진영의 AI 반도체주들도 오늘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좀 전에 얘기해 주신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가 붕괴된 적이 있었어요. 네. 며칠 전에. 그래서 이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JP 모건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어서 도입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반면에 또 저커버그 CEO는 이제 비트코인 도입 관련해서 주주 서한을 발송하겠다 그래서 지금 극과 극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비트코인 ETF에 350억 달러 자금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 700억 이상 자금이 유입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번스타인 쪽에서 목표가를 올해 20만 달러 넘어갈 거다. 이렇게 제시한 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그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던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2.8% 급락했는데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0.7% 정도 오늘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7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간접 투자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환사채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면 무조건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10주째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2%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면 이 비트코인의 실시간 그 주가하고 실시간 가격하고 많이 연동을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9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하락을 보이다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번스타인 쪽에서는 목표가를 600달러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갭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가 543달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400달러 밑에 와 있는데 목표가를 600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CEO는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코인 관련주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역시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지금 오펜하이머 쪽에서는 목표가를 358달러 정도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1개월 평균 목표가는 지금 292달러 정도가 돼 있는데 차트상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349달러에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50달러가 박스권 하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들이 이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게 275달러, 최저가 275달러, 그 다음에 300달러를 넘는 시점부터 대기 매물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밈 주식 중에 로빈훗 마켓스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개인들이 선호하는 밈 주식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도
이 로빈훗은 뭐 시총이 크지 않고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여기 갭상승이 나왔고요. 46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슈타인 쪽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화되고 안정되면 이 로빈훗의 플랫폼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거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51달러 또는 55달러로 선정을 하는 투자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굴하는 기업 중에 뭐 라이엇 플랫폼스라고 하든지 마라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채굴 기업들은 사실 그 수익성이나 또는 그 실적에 대한 의문이 다소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비트코인의 강세를 계속해서 전망하시는 가운데 그 관련주로 저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로빈후드 마켓까지 이 세 종목으로 조금 추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들 여러분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외에는 또 어느 쪽으로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아이온큐가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는 15년이나 30년 걸려야 뭐 실용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급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54달러까지 최근에 주가가 움직여서 여기서 2배 이상 단기간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젠슨왕 발언에 그대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 했더니 한술 거두는 게 이제 저커버그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랬죠.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급등한 이유는 뭐냐라고 본다면은요. 우선 이미 D-웨이브의 앨런 바라치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단계다.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미국 공군연구소라든지 이런 쪽하고 2,110만 불의 프로젝트 계약을 했고 이미 24년도에 최고의 실적을 냈고요. 2030년까지 10억 달러 매출로 수익성이 계속 개선될 거다. 그래서 이게 양자 컴퓨터가 그냥 말로만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만한 여력이 또 나온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퀀텀 데이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양자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이벤트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은 아이온큐 입장에서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음봉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번 CEO들의 발언으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다소 걸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54달러 신고가를 돌파할 만한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이온큐 흐름에 비교해서 다른 종목들이 좀 더 강한 게 아니냐. 아이온큐는 좀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종목을 보시면 급등락하는 게 이런 전형적인 테마주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거래량들이 폭발적이고요. 등락폭이 상당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종목은 리게팅 컴퓨터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급등한다고 여기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역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바탕이 된 종목들이 아니고요.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실 분들은 아이온큐로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유일하게 좀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건 아이온큐가 유일하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신고가 돌파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종목들은 테마성 흐름에 주의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장 변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그 CPI, PPI가 발표되고 이제 뭐 소매 판매 뭐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 이제 그 지표에 대한 우려는 끝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요. 네. 2기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부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어닝 쇼크 이렇게 해서 극과 극의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주목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에 대한 우려는 끝났고 이제 트럼프 차기 내각이 출범한다. 또한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슈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